골목 식당이나 장사의식 같은 것을 보면 요리의 기본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퓨전 요리를 만드네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네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빅팀입니다. 오늘은 창의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못 보는 분들은 자꾸 자잘한 부분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런 상황에서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창의성은 고도의 규칙성에서 나옵니다. 아주 딱딱한 바닥이 있어야지만 그 위에 창의적인 것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포토샵으로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 무슨 메뉴를 어떻게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휙휙 지나가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게 왜 됩니까? 그분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메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단축키를 잘 익혀놓았기 때문에 그런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소설 쓰시는 분들 중에 원고지 사다가 펜으로 쓰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컴퓨터로 쓰시죠. 컴퓨터로 소설을 쓰는 사람은 나라에서 강제로 통일시켜 놓은 한글 2벌씩이나 3벌씩 자판을 완전히 정해진 대로 외워야만 합니다. 완벽한 반도체 설계가 있어야지만 창의적인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임요한이 창의적인 전술을 쓸 수 있는 것은 유닛이 명령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린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전투의 큰 그림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말단에서 자꾸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점을 하나 찍으면 그건 예술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통일된 느낌의 옷을 입고 포인트로 개성이 강한 액세서리를 하나 달면 그건 멋진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독립된 개성을 가진 제품을 섞어서 착용한다면 그건 그냥 각설이가 되는 겁니다. 타투를 하더라도 포인트가 되는 것 하나만 하거나 통일성 있는 타투를 해야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타투를 중구난방으로 몸에 새긴다. 그러면 그런 건 전혀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봤더니 쓰기에 편하더라. 오, 대단하긴 한데 그렇게 하면 기존 제품과 호환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최적화를 거칠 때도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면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일을 잘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창의적으로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재앙이 또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야 창의적인 활동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초등학생들 자유로운 의견 제시 같은 거 배울 때 그때 습관 못 버리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의미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공장의 말단 직원이 매뉴얼대로 정확히 부품을 조립해야지만 창의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골목 식당이나 장사의식 같은 것을 보면 요리의 기본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무슨 퓨전 요리를 만드네 새로운 음식을 창조하네 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퓨전 음식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음식의 오리지널 레시피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잘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진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 그 건물이 안 무너지고 버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멋진 예술작품으로 지어진 건축물들 보면 완벽한 구조 개선과 내진 설계 같은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돼 있으면 애초에 그런 멋진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아주 복잡한 하나하나가 정확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밖에서 보면 창의적으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건 과학 모르는 사람이 볼 때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과학 법칙을 잘 지켜야만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창의성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암기가 필요 없는 창의성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의료인들이 엑스레이 판독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상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정상해부학적 구조물을 이 촬영 방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보이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상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판독 소견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야 이상 소견에 대해서 판독하는 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고도의 창의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단한 바닥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창의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